제가 아침에 사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마치 백설공주가 마녀로부터 받은 독사과처럼 저에게 독이 되었어요. 아마도 저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처럼 출근길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애타게 찾는 분들, 혹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도 방귀를 참는 분들이요. 방귀를 뀌면 무언가 나올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죠. 그만큼 제 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평균 한 번 정도 대변을 보는데,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때로는 하루에 15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도 했어요. 항문 주변에는 얇은 기름막이 있는데 계속해서 휴지로 닦다 보면 그 기름막이 손상되어 상처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변을 본 후에는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죠. 저는 아침에 꾸준히 사과를 먹어봤어요. 하지만 사과를 먹을수록 제장 운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출근길이나 출장길에 30분마다 화장실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 삶의 질은 매우 떨어졌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분위기가 침울해질 수 있지만 현재 저의 건강 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해독 주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해독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마신 해독 주스가 오히려 제 몸을 더욱 화장실로 몰아넣었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소화 불량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생물이 부족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부족한 경우 야채 섭취 후 소화 불량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유익균의 다양성과 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두 번째로 변비와 설사 문제입니다. 변비는 장내 활동 부족과 미생물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며, 설사는 있긴 하지만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예요. 심지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술로 인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더욱 흐트러져 변비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우리 몸의 비타민 생성이 저해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들이 비타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 날은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발효 음료를 직접 만들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쌀뜨물, 백설탕, 굵은 소금, 그리고 특별한 유산균을 이용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이긴 하지만 특히 발효에 효과적인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쌀뜨물을 발효하면 거품이 생겨나는데, 이 거품이 풍성해지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저는 이 발효 음료를 매일 약 1리터씩 섭취했고, 한 번 발효할 때마다 10리터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한 결과 설사 증상이 점차 감소했고, 약 2년 후에는 제 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30년 가까이 문제가 있던 제 장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약 3년이 걸렸어요. 발효 음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유산균의 선택입니다. 쌀뜨물은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잡곡을 사용해도 되는데, 첫 번째로 씻은 물은 버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씻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 물을 빈 통에 받아두고 백설탕과 굵은 소금을 추가한 후 뚜껑을 닫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를 위해서는 상온에 두어야 하는데, 싱크대 위나 천장 근처보다는 따뜻한 바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음료를 약 3일간 발효시키면 거품이 올라오며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항생제는 급성 감염이나 상처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항생제는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리니까요.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는 장의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하므로 자신의 자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는 필요에 맞게 필수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게 먹어서 소화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많죠. 소화제를 찾거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소화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야 장에서 음식이 부패하거나 이상 발효되지 않아요. 꼭꼭 씹지 않고 음식이 덩어리째로 넘어가면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장의 건강을 위해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포만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